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완패, 그 원인이 뭐냐, 이걸 따지려면 100가지도 넘을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관찰자로서 본 아쉬웠던 장면들, 충분히 있습니다. 길게 올라가면 그러면 총선 완패까지 이어지겠죠. 그때 사실은 저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경고도 아주 심각한 경고를 했던 거죠. 그때도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선출한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무슨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좋고 이렇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개혁, 여기까지 이제 그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총선에 완패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구상을 하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어찌 보면 보통의 정치 감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카드를 끄집어내단 말이죠. 저는 그게 처음에 그냥 시위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 보니까 시위성이 아니고 진짜 뭔가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장면들이 더군다나 TV, 카메라 등에 다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이런 건데, 그런 건 이제 오래전 얘기고. 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한 직후부터, 아니면 직전과 직후부터 아쉬웠던 장면들, 이걸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은 이른바 당권투쟁,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나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어차피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는 이재명 정부의 반대편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해산한다? 그런 건 없죠. 다만 이 안에서 치열하게 누가 당의 주도권을 잡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의힘 내부 세력들이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확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도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그냥 무의미할지 모르지만 참고는 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부터 플랜 B가 너무 약했다, 전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탄핵 결정을 했죠. 그 전부터 플랜 A, B, C 정도는 마련을 해놨어야 됩니다. 플랜 A, 물론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이러면 사실 플랜이라는 것이 당으로서는 크게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정상화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용될 때에 대비하면, 인용되면 바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가? 그건 대선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인용되기 전부터 대선 준비는 은밀하게,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했어야 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이 부분에 굉장히 소홀했던 것 아니냐. 나름 한다고 한 모양인데 그런 정도 가지고서는 대단히 미흡했다 하는 거죠. 그 대선 준비 중에는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투입 문제,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든 그때 결정을 이미 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투입하기로 했으면 명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도록 더 자극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기술을 부렸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4월 4일 탄핵 결정이 나오면 바로 그날부터든가 아니면 5일부터라도 바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이 임명된 게 4월 7일이거든요. 거기서 벌써 하루가 급한데 사흘 정도를 저는 허비했다고 봅니다. 좀 우왕좌왕한 느낌, 이런 걸 유권자들한테 주었다는 거죠. 준비 없는 국민의힘, 이런 느낌을 주면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선 기간을 단축했어야 된다. 제가 TV조선에 나가서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을 임명한 게 4월 7일인데 4월 10일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요. 물론 뭐 당원 당규에 며칠 전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뭐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당원 당규 규정을 바꿔서라도 최대한 단축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국면을 대선 국면으로, 국민의힘 나름의 대선 국면으로 전환했어야 된다. 그게 너무 늦었다. 그리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 달 뒤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그러면 벌써 대선 기간의 절반을 경선에 쓰는 게 되죠. 경선은요, 원래 경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봉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난 뒤에 곧바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봉합 과정이라는 게 거의 없고, 더군다나 그 중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투입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경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어야 된다. 4월 20일쯤에 후보를 확정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상당히 늦었다. 왜 그러냐면 5월 3일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촉박하니까 초일기에 몰려서 새벽에 후보 등록을 하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선 기간을 단축했다면 이 파동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설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투입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후보 등록하는 것과 같은 코미디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경선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던 배책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타이밍, 이게 어차피 그 당시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개 7대3 내지는 6대4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연 타이밍을 언제로 가져가느냐, 빠를수록 좋았는데 이 부분을 뻔한 상황에서 친윤이 반발하니까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나중에서야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이끌어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절연 타이밍을 실기했다, 그걸 잡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패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자, 윤석열이 상황된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결정을 미적거린 데에도 원인이 있죠. 그리고 나서 자, 김문수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거부한 것, 저는 이것도 상당한 배착이었다고 보는 거죠. 5월 3일 확정된 뒤에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이 한덕수와 단일화 이런 거를 꺼냈을 때 물론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나 그거 다 알고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그 폭풍이 있는 거죠.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 여세가 있는 거죠. 그 기세를 몰아서 본인이 주도하는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아마 제 유튜브를 일찍 좀 정밀하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도적으로 뭐 이재명과의 경쟁력으로 하든가, 이재명과의 경쟁력으로 하는 게 보다 유리했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다소 유리한 구도로
과감하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했으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 왜? 기세가 있으니까. 정치라는 건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모양새. 이런 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 이후에 정정당당 김문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마는 바로 거기서부터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본인이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약속을 안 했다면 그러면 충분히 단일화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약속을 하고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실천하는 게 정정당당 김문수에 맞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단일화를 본인이 주도했어야 한다. 설령 본인이 안 됐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이미 한덕수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낫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에서. 왜? 관료 출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와 관료의 영역은 다르다. 아마 한덕수 후보 글쎄요. 뭐 가정은 하는 법이 아니지만 더 못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쉬웠던 장면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극한적 대립각을 보였습니다. 아니 당에 여전히 친윤과 친윤 지지층이 있는데 그걸 잘라내지 못할 상황인데 그러면 경선과 본선의 대책은 달랐어야 되는 거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말 자 단일대오 나는 그런 걸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경선에 임했으면 아마 당선됐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런데 거기서 친윤 지지층이 당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완전히 적대의식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표를 깎았다. 그건 정치력의 문제죠. 약속을 뒤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선 대책과 본선 대책이 조금 달랐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후보가 된 이후에 확실하게 윤과의 절연으로 민심에 다가가는 것.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정치력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쉬운 장면. 이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계속 하겠죠? 할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감안해야 할 정치적 감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본인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신속하고 과감한 중도 확장책을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등 이른바 극단적 정치 세력과의 관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소극적으로 절연했다는 거죠. 이걸 적극적으로 김문수 표로 브랜드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많은 일반적인 중도층이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미련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거든요. 이걸 과감하게 떨칠 수 있도록 김문수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어야 된다. 또 TV 토론 과정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이재명 아들 이동호 씨 상습 도박, 음란 댓글 이슈 이걸 다 주도했고요. 김문수 표 TV 토론 이슈 주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참모들은 뭘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데에 대한 준비 부족,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른바 황골탈퇴 또는 재창당 수준의 당 재건, 또 그걸 위해서 이제 당내 제 세력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비대위를 또 만드느냐 아니면 새 대표를 뽑느냐 이거부터 여기서 아마 또 굉장한 파열음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걸 파열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이건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아쉬운 장면들이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재건 과정에서의 아쉬운 장면들도 이 구조가 아주 비슷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놓치지 않도록 한번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복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